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2025년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신약 중심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하며 투자자들과 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는 단순한 수치의 회복이 아닌 제품 포트폴리오의 질적 전환과 글로벌 확장성 확보가 눈에 띄는 한 해였으며, 특히 1분기 실적만 놓고 봐도 매출은 8천억 원을 넘기며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870% 급증하며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회복이 아니라 후속 제품인 유플라이마, 램시마이스-C, 베그젤마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이 매출 비중에서 중심축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며, 이들 후속 제품은 하반기까지 전체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내부 전망도 있습니다. 해외 사업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의미 있는 규제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인 옴니클로의 상업화가 개시되었고, 미국에서는 데노수맵 바이오시밀러인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가 FDA 허가를 획득하고 런칭 절차에 들어갔으며, 특히 아달리무맙 계열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는 FDA로부터 상호대체성 확대 승인까지 받으면서 미국 내 점유율 확대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성과는 단순 제품 승인에 그치지 않고 셀트리온이 향후 미국 시장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엘리릴리의 생산 공장을 3억 3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내 생산 및 유통 기반까지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전략도 공격적입니다. 셀트리온은 2025년을 기점으로 CDMO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약 20만 리터 규모의 위탁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CTP70, CTP71, CTP72 등은 항체 약물적 합체, 다중항체 등 고위험 고수익 구조의 신약 모달리티에 해당하며 2028년까지 총 13개의 신약 후보물질을 임상 단계에 진입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R&D 로드맵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실행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단순 복제 기반의 바이오시밀러 기술을 넘어서기 위한 고도화가 진행 중입니다.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한 타이터 임프루브먼트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제형 개선, 자동 주사기 제품화, 상호 대체성 인증 확보 등 사용 편의성과 시장 진입 허들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해 외부 기술 도입과 공동 개발도 병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 행사 참가를 통해 혁신적인 초기 단계 기술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기반의 안정된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고부가 신약 개발과 생산 플랫폼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종합 바이오 제약사로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의 CTP59는 항체치료제라는 분류에 속하는데요. 항체치료제란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표면에 달라붙는 항체 단백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사하는 방식의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고 스스로 항체를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몸속에 넣어서 빠르게 방어하는 치료 방식이죠. 셀트리온은 이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즉 세포에 침투하는 열쇠 역할을 하는 부분에 항체가 달라붙게 만들어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로 CTP59를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감기처럼 증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활동을 아예 막아버리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선두 기업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리제네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투여되며 유명해진 아리지엔 COVE를 개발했고, 일라이릴리는 바물라니비맙이라는 항체 치료제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와 수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치료제 시장의 초기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임상 설계를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해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빠르게 전개하고 있으면, 무엇보다도 자사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 경쟁력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외주 없이 국내에서 전 공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건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큰 장점이죠. 특히 리제네론이 이종 항체 혼합을 통해 바이러스 대응을 설계한 것과 달리 셀트리온은 단일 항체 기반이지만 중화 능력을 극대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돌연 변이에 대응하는 능력도 지속적으로 실험되고 있어 변이 바이러스 시대에도 대응 가능한 플랫폼으로 확장 중입니다. 해외 선두 기업들의 주식 흐름도 중요합니다. 리제네론은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소식 이후 시가총액이 약 60조 원을 넘기며 급등했고, 일라이릴리 역시 항체 치료제 허가 이후 연속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결국 시장의 기대와 미래 현금 흐름의 반영인데요. 이들이 보여준 상승은 치료제 개발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를 통한 직접적인 매출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CTP59의 임상 성공 가능성과 허가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큰 폭의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합니다. 글로벌 치료제 시장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치료제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변이와 재유행 가능성, 그리고 다른 감염병 발생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CTP59는 중장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치료제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대학의 연구 동향도 살펴봐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 고려대 의대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구조 분석과 중화항체 개발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으며 한국파스테르 연구소는 고속 스크리닝 시스템을 이용해 수만 종의 물질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연구기관은 셀트리온과 협업하거나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며 CTP59의 기반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NIH, 하버드, 스탠퍼드, MIT 등에서 바이러스 구조 생물학과 항체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중화 항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그 결과가 리제네론이나 일라이릴리 같은 제약기업으로 연결되어 치료제로 상용화되었습니다. 결국 대학의 기초 연구가 없었다면 이런 치료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기반의 감염병 대응 체계로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짚어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항체 치료제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27조 원 규모로 커졌고 2028년까지 매년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비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WHO는 전 세계 국가의 치료제 확보를 위한 공동 플랫폼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로 이미 유럽 34개국, 미국, 일본 등에 진출한 경험이 있어 공급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자가 생산 시설에서 글로벌 품질 기준에 맞춰 원스톱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한국 정부와도 전략적 비축 치료제 계약을 검토하고 있으며 팬데믹 재확산이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시 글로벌 공공 조달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 팔고 끝나는 약이 아니라 반복적인 글로벌 수요가 가능한 국가 전략 치료제로 포지셔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입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는 CTP59의 상업화 가능성이 완전히 반영된 수준은 아닙니다.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이 결과가 성공적으로 발표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허가가 난다면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주가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제 매출이 발생하면 셀트리온은 기존 바이오시밀러 중심의 사업 모델에서 신약 매출 기반의 풀라인업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고 이는 기업 가치의 재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치료제 자체의 수익성 외에도 회사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커지며 PBR과 PER이 상승할 수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CTP59는 셀트리온 주가의 단기 상승 촉매제이자 중장기적 체질 개선의 핵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제를 개발한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성공적인 임상과 허가는 분명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CTP59가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주가는 단순한 반등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